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이고, 워너풀님 그 댓글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방송에 계시거든요. 자, 이 댓글을, 방송에서 왜 읽어드리냐고 하냐면, 제가 보니까, 워너풀님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약사라는 직업을 사람들이 뭔가 좀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돈 많이 받고, 날먹 직업이다,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댓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약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의 어떤 그런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워너풀님한테. 그래서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댓글을 적어주신 워너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적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중에 언급하셨던 약사 구독자입니다. 사실상 사자 직업이 자영업자의 장단점을 포함합니다. 대신 면허증의 희소성 때문에 독점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포화 상태 사실입니다. 그래서 블루오션을 뚫고자 처음엔 석사 과정도 진학했지만 세상엔 저보다 더 개쩌는 과학자가 많다는 걸 깨닫고 안심하고 접었습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건 사실인데 일반 직장인이나 연구직, 군인, 공무원처럼 퇴근 후에도 할 일 산더미에 잔머리를 업무량은 아닙니다. 출근했을 때는 엄청 일이 많은데 퇴근하면 잠깐 일을 잊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실적 압각은 직업마다 다릅니다. 아마 변호사나 의사 또는 자기가 대표인 경우가 제일 그럴 겁니다. 저는 고용된 약사라 들어온 처방전을 빨리 쳐내달라가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PS, 양주는 좋아는 하지만 자주 마시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도 비싼 건 비싼 겁니다. 소주, 맥주 제일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지 간평사인데 소주, 막걸리 제일 좋아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일단 워너풀님도 기만자죠. 제 방송 기준 기만자. 아버지가 전문직 종사였구나. 그러면 간평사면 워너풀님한테도 간평사 철하고 많이 권유했을 것 같은데 집안에서. 예. 간평사 철하고 많이 권유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게 좋은 직업이니까. 진짜요? 왜 권유를 안 했지? 나이가 높아서 그런 건가? 자, 아무튼 근데 사람들이 워너풀님 약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뭔가 편한 직업으로 좀 알고 있더라고요. 워너풀님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약사라는 직업을? 근데 약사뿐만 아니라 전문직을 대부분 돈 많이 벌고 편한 직업으로 알고 있어, 사람들이. 이상한 게 전문직 종사가 아닌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도 높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특이하단 말이야. 막상 당사자는 일이 편하다, 쉽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데, 제3자가 주변에 지인들 얘기 듣고, 지인들 얘기 듣고 어줍지 않은 몇 마리 듣고 그걸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일도 해보지도 않고 편하다고 얘기를 해. 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 무지성을 좀 잘 드러내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디서 주워드는 걸 가지고 몇 번 보는 거 가지고. 근데 약사가 괜찮은 직업 맞아요. 근데 요즘에 약사 같은 경우에도 약국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보니까 요즘에 보면 약국 이제 병원 딸린 약국 같은 데 가면 직원이 한 4-5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4-5명. 단독으로 혼자서만 하는 데는 옛날 약국 말고는 없어. 옛날 화르만 약국이 있죠. 오래된데. 동네 가면 한 군데씩 있는 오래된 약국이 있죠. 거기도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이 약사면. 근데 요즘에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직원이 한 4-5명 되는 것 같더라고. 병원에 딸린 약국 같은 데 가면. 네. 생각보다 많다고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워너플린도 이제 일을 하면서 뭐 주워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약국 같은 거 하나 창업하려면 돈이 어떻게 들어요, 근데? 니는 나중에는 돈 좀 벌고 이제 여유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내 가게를 하는 거잖아요. 내 약국을 하는 거죠. 아, 인건비가 안 드니까. 그 말은 즉슨 약사들도 인건비에 예민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가장 궁금한 게 그거 아닙니까? 약사가 됐으면 내 약국을 이제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차리는 돈이 얼마나 들까? 물론 이게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워너플림은 이제 구미에서 약사로 일을 하시니까 구미 시세 기준으로 얼마인지 몰라요? 대략적으로? 나 궁금한데 이거? 약국 창업하는데 드는 돈. 아, 창업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도 그 약국장한테 들으면 약국 같은 거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가위 같은 거 내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물어보면 좀 버는 나쁜 건가? 아니,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단 검색 나온 걸로 봤을 때는 한 2억 넘게 드네요. 검색창에 나온 걸로 하면. 근데 더 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네, 더 들 것 같아요. 일단 3억 정도 든다고 나와 있네. 3억.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다 빚으로 하겠네요. 돈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 별로 없겠네.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돈이 있으니까 그걸 차려주는 분들은 잘 없겠네. 대부분 빚으로 하겠네. 빚져가지고 하는데, 근데 창업비용이 한 대략적으로 3억? 3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근데 약국이라고 하면 좀 한가한 직업으로 생각하는데, 워너플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경험자로서.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정말 한가한 직업인지. 근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그냥 앉아 있다가 와가지고 처방전 주면 그냥 그거 주고 약 주고 보내면 그만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 일해봤을 때 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거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 왜냐면 사람들은 약국 갔을 때 그 약 처음 맞고 하는 시간이 뭐 1분, 2분밖에 안 되잖아요. 한가한 직업 아니라고요? 아니 근데 일하면서 정말 짬이 없어요? 짬이 없습니까? 짬이 없을 정도로 바쁜 건가? 아, 내가 차리면 조용하다고요? 근데 조용하면 안 되잖아, 이게. 조용하면 안 되죠. 바쁘면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리면 조용하면 안 되잖아. 그 문제 심한 거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부었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겠다. 내가 보니까 그거야. 이것도 개인 병 하나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2시간 1분 정도 카톡 볼 수 있다고요? 엄청 바쁜 거잖아, 그러면. 많이 바쁜 거네, 여러분. 여러분 사무실 같은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10분에 한 번씩 막 카톡 보고 하거든요. 그렇게 막 쇠가 빠지게 바쁘지 않거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약국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개인 병원이 많거든. 약국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데는 없어요, 요즘에. 약국이 너무 많아. 왜냐면 개인 병원 하나 올라가면, 그 밑에 1층은 대부분 약국이거든요. 아니면 상가 건물 같은 데 들어가도 약국 들어가요,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데 지어지더라도 아파트 안에 1층에 약국 들어가 있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약국이 뭐 없어가지고 못 간다 이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시골 같은 데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앞으로 약사 되는 분들이 또 약국 많이 차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약을 이제 먹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이제 이제 약국이나 병원은 점점 더 많아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이 되겠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 그러면 원오픈이 봤을 때 그런 이제 진상들이 하루 몇 번씩 봐요? 예. 근데 약국에 보면 좀 약국이 위험합니다. 예전에 약국에서 뭐 살인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좀 위험한 곳이야. 약국이 좀 약사들이 좀 안전에 굉장히 좀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위협에. 특히 약사들 같은 게 여자들만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전에 한번 사건 있었잖아요, 이게. 뭐 원오프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어떤 미치광이 와가지고 그때 여자 약사하고 조제사하고 두 명 있었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사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그게. 그래서 아마 원오프님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약국이라는 데가 너무 탁 트여 있고요. 아, 약국이라는 데가 굉장히 뭔가 좀 약사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 좀 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왜냐하면 탁 트여 있거든요. 일할 때 보면. 왜냐하면 원어프님도 아시겠지만 뭔가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게 많잖아 이게. 막 무시하진 않은데 근데 또라이도 오잖아 또라이들. 뭐 조현병 환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그런 사람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하루에 그러니까 그 진상은 거의 오죠. 거의 매일 오죠. 진상 고객 같은 거. 약국에서 진상이라면 그런 거예요. 약 처방전 없이 그냥 왜 특정 약을 이제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 약이 성능이 안 좋은데 그걸 이제 약사한테 따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약값이 비싸다고 우리한테 따진다거나 뭐 그런 것들. 아니 많아요. 많아. 많습니다. 이게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는 그냥 약국에 오래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약국에 생각해봐. 여러분들 약 처방받으러 갈 때 약국에 얼마나 오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충분히 갑질이나 어떤 그런 진상에 시달릴 수 있는 직업이에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이제 약값 있죠. 그 뭐 약에 굉장히 좀 예민하죠 이게.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돼요 그때 원어플님은 대충. 그리고 원어플님 얘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분이 이제 페이 약사입니다. 네. 그 페이 파미스터 맞죠? 페이 파미스터. 네. 월급 받고 일하는 분인데 어 뭐냐면 이제 저분이 토요일도 출근해요. 아 10시 30분부터 20시라고요? 오라베는 끝내주네. 아 그러니까 지금 늦게까지 계시는구나. 어, 어. 아니. 그리고 뭐 근무 시간 짧은 게 아니네요. 아, 근무 시간 짧은 게 아니, 제가 잘못 봤어요. 워라밸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거네요. 그냥 출근 시간이 늦을 뿐, 출근 시간이 늦을 뿐, 근무 시간 좀 많이 하네. 그 저분이 보면 워라밸이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분이 항상 하는 말이 저 주말에 맨날 못 쉰다고 하는 거예요. 주말에 일하러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늦게까지 못 있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네 어떻게 보면 병원 스케줄을 맞춘 거네요. 병원이 보통 개인 병원이 20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 시간하고 어떻게 보면 약속이 된 거네.
그렇죠. 병원도 보면 개인 병원도 일요일이 쉬고 토요일도 여는 데 많거든요.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 예. 생각보다 워라밸이 그렇게 보장되지 않는 직업이네. 음. 그러니까 워너플린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약사도 전문직이거든요. 네, 전문직인데 약사라고 해서 무조건 편한 직업 아니고 워너플린 얘기 들어보면 일단 근무 시간 중에는 딴청을 아예 못 피우고요. 예. 딴청을 못 피우고 뭐 고용 보장도 되고 안정적인 직업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돈을 번다. 워너플린 입장에서 본인이 지금 일하시는 게 뭐 큰 돈을 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공부하면서 든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시간 투자 이런 걸 봤을 때 뭐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난 큰 돈을 벌고 있다. 뭐 볼 수 있나 이게?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월급까지 충분히 뭐 먹고 살고 뭐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들한테 막 진짜 내가 이만큼 받는다 어때 부럽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막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음, 결국 돈을 벌려면 페이 약사가 아니라 약국을 찾아야 되는 거네.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 먹고 돈 먹기네요. 약사라는 직업도 가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약사라는 직업도 그 약국 결국엔 기업해야 되잖아. 기업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기업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집에 좀 돈이 좀 갖춰진 사람들은 바로 약국을 기업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왜 돈 많은 사람이 약사 시키려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 오히려 개인 병원 차리는 것보다 위험 부담이 좀 적을 거 아니에요. 예. 음, 일단은 돈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네요.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 안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500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예. 전문직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 네네. 대신 언젠가 내가 나가면 다시 고용해줄까라는 걱정이 있냐고요? 그냥 계속 페이닥터로 계속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페이 약사도, 그러니까 페이 파미스터도 경력이 쌓이면 월급을 더 받습니까? 아니면 딱 고정돼 있습니까? 이 상한선이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받을 수 있는 돈이죠. 페이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약사의 돈. 이것도 좀 궁금해. 네네네.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초봉이 높은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구나 이게. 하긴 이게 약사라는 직업이 그렇죠. 약사라는 직업이 이게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잖아요. 맞죠? 처음에는 뭐 약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 가면 이제 일이 딱 고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약의 거의 90% 이상은 정해져 있잖아. 네, 처방전도 정해져 있잖아요. 레시피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웬만한 약 사용법이나 처방전 정보는 다 알 거 아니에요. 뭐 그 중에 새로운 약이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약이라는 게 거의 고정적이에요. 거의. 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쓰는 약들이 대부분 예전부터 쭉 나왔던 약이에요. 두통약 뭐 개보린, 타이레놀, 사리돈 다 나와 있잖아. 감기약도 다 나와 있고 상비약 다 나와 있잖아. 맞죠? 뭐 무좀약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고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거 거의 추가가 안 되잖아요. 신약 같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도 뭐 거의 비슷하겠죠. 뭐. 음, 잘 들었습니다. 약사의 세계. 아, 체력이 돈이라고요. 약사 근데 굉장히 바쁜 직업이네. 아, 쉬지 않고 입을 움직일 수 있는 체격.
나중에 원어플님 약사 유튜버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요즘 약사분들도 유튜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대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전문직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요즘 웃긴 게, 전문직도 이제 어떻게든 알리려고 유튜브 채널 다 개설을 해. 약사분들 유튜브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약사분 중에 흑역사를 남기신 분도 있긴 하지만, 예, 그건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약사 이미지에 먹칠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예, 다른 분들은 다 약사의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음, 아무튼 원어플님, 가늘고 길게 앞으로도 계속 약사로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